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여전히 이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예, 정부가 곧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부동산 규제 대책을 지금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이 정부의 규제 이후에 서울 강남 지역은 아파트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지금 나왔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강남 지역은 즉 예. 낮은 걸로, 예. 그러니까 아파트 상승폭이 확실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 KB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제 지난 10일 그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한 반면에 이제 수원,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아파트 가격이 0.36%나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도 이제 0.2%나 올랐고요. 수도권과 그 광역시 이외 기타 지방에서는 이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는 집값이 이제 하락을 했고, 강원도와 충남북 지역은 이제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에 세종시가 유일하게 0.48%나 올라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대전도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이 0.37%를 기록해서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집값 상승률은 6.82%로 과천의 7.5%에 이어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여전히 좀 높은 수치네요. 예, 예. 예. 강남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만 지방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또 급상승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풍선 효과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 수원, 용인, 오산, 화성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일부 실수요자들의 몰린 탓도 있겠지만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니까 투자처를 지방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그 정부의 16 그 대책 이후에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에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정부 규제망을 피한 자금들이 메뚜기식으로 그 투자처를 옮겨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제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전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추가 인구 유입 요인이 없는데 아파트 값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은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 기준 대전 유성구의 주택을 매매한 외지인 비율이 19.4%였고 한 달 새 21.18%로 껑충 뛰었고요. 심지어 12월에는 28.6%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갭 투자를 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적은 일부 지방 도시로 그 투자처를 옮겼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투기의 전형적인 투자 행태가 이게 바로 이제 갭 투자 아닙니까? 예. 사실 이제 갭 투자라는 것이 공식적인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만 워낙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서 그 갭 투자의 개념 정리를 먼저 이해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갭이라고 그러면 예. 말이 그 영어로는 이제 차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갭 투자하면 우리말로 이제 차익 투자 또는 뭐 차익 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익 투자라는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 왜 굳이 영어와 한글을 조합해서 국적 불명의 그 신조어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전세 끼고 아파트 사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 수 있는데 그렇게 다 드러내고 보면은 이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기라는 말을 들을까봐 이제 모호하게 영어를 붙여서 세련되게 영어를 쓰면 예. 좀 세련되니까요. 그래서 갭 투자는 이제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집을 사놓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갭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갭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갭 투기거든요. 그래서 갭 투기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쓰면 왠지 세련될 것 같은 이런 예, 뭔가 있어 보이는 예,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갭 투자하고 어떤 연관성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예.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그 갭 투자 비중이 56.1%로 집계가 됐고요. 강남 4구에서는 63.5%나 차지했습니다. 결국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전세를 안고 집을 매입하는 그 갭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세 대출을 이제 규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로 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대부분 신용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를 규제하면 이제 갭 투자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갭 투자를 잡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규제를 했는데 이게 갭 투자로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예. 좀 염려가 되는데요. 갭 투자로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300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시드머니는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갖고 있는 돈 얼마 안 되는 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전세를 놓고 전세금 받아서 또 다른 아파트 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예. 300채나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든지 아니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파트 값이 내리거나 전체 그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금 흐름이 막히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있고요.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뭐 또 법적 안전장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뭐 돈이 주입주인이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전세권 설정하고 이제 확정 일자 이제까지가 있는데 예. 이것도 결국은 순위에 밀리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먼저 선순위로 그렇죠. 돈을 다 찾아가고 또 집을 팔아서 경매한 가격이 얼마 안 되면은 전세 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은 있긴 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제를 활용하면은 만일의 사태에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전세 보증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세입자가 뭐 이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보증보험을 요새는 듣는 게 안전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보증보험을 듣는 게 예. 이게 가장 안전한 장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갭 투자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도 많이 그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 가짜 뉴스 전공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이 경제 살펴봐야 될 것 관련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경제 지식이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수치 개념이 좀 부족해서 기자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엉터리 추측성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네.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파이낸셜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발견한 기사인데요. 예. 이제 제목이 거창합니다. 갭 투자 잡으려다 서민 잡겠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 목소리라고 그럴듯하게 제목은 잡았는데 기사를 그대로 이제 옮겨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한 20일 신규 전세 대출은 아예 막혔고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았더라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해서 전세 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딸리니까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남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표들의 말을 이용하면서 꼭 이럴 때는 강남 지역을 인용을 예. 하거든요. 근데 서민이 왜 강남 지역에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가 주택 전세값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이유를 다른 지역에 이제 9억 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강남 그 건물주가 예.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금원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값을 올리려고 해서 전세값이 오른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기사가 엉터리인 게 전세 대출 제한이 무주택자나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누구에게나 신규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것처럼 기사를 썼고요. 예. 그다음에 9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전세 대출 제한을 가해서 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강남 지역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가장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강남에 가서 굳이 수억 원짜리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과연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쓴 건지 예.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내용 전체가 사실 읽어볼 가치도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마치 이번 그 정부 규제로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예. 그 만약에 제대로 기사를 쓴다면 이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갭 투자한 투기꾼들의 그 자금 흐름이 막혀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기사를 썼다면 그렇죠. 그건 제대로 기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전세 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의 자금줄이 막혔다고 걱정하는 기사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것을 우리 바른경제 청취자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뉴스의 논조를 보면 네. 이런 뉴스 논조를 내는 언론사가 과연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이런 예. 것들이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몇 줄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게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금방 예. 드러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 경제 기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경제 갭 투자 관련 뉴스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